호남 고속철도 서대전 경유안에 대해 정부가 의견 수렴에 나섰는데 뒤늦게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라는 비난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빠른 길을 가야 하는 고속철 문제를 놓고 정치권이 지역 정서와 눈치 보기에 급급해 분명한 원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널목을 건너던 여고생 등 학생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고장난 신호등이 방치돼 사고가 커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까지 높아진 가운데 대학생들이 창업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남고속철도 서대전 경유안에 대해서 정부가 각 지역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논란과 갈등은 심해질 대로 심해졌고 각 지역의 주장도 이미 다 확인된 마당에 이게 무슨 여론 수렴이겠습니까? 결국 정부가 최종 결정을 앞두고 명분 쌓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과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호남고속철 서대전역 경유안을 두고 지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여형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지역 여론을 듣겠다며 광주를 찾았습니다. 비공개로 윤장현 광주시장과 30분 정도 면담한 여 차관은 서대전역 경유안을 두고 광주시에 이해를 구했습니다. 이해를 구한다는 완곡한 표현이지만 결국은 코레일의 안을 받아들이라는 설득으로 해석됩니다. 경유를 하겠다는 원래의 계획을 가지고 이해를 구한다 그럴까? 윤 시장은 호남고속철이 건설 목적과 취지대로 운영되려면 서대전역 경유는 안 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여 차관은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대전과 광주에 이어 전북까지 잇따라 방문했지만 각 지역의 입장은 들어볼 것도 없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호남고속철 서대전역 경유로 인한 지역 갈등은 이미 커질 대로 커져 조율이 불가능한 상황 때문에 뒤늦게 차관을 앞세워 여론 수렴을 하겠다고 나선 정부의 행보가 호남고속철도 운영 계획안 승인을 앞두고 여론을 무마하고 명분을 쌓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정부도 정부지만 정치권은 그동안 뭘 했는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표계산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호남선 KTX 건설 목적은 남북 간 광역철도망 구축. 기찻길은 최단거리로 만들어놨는데 운행 계획이 문제입니다. 서대전을 경유해 더 먼 길로 돌아가려고 8조 원을 썼는지 의문입니다. 건설하게 된 그 의미와 효과에 대해서 저희들은 한 점 소홀함이 없어야 되겠다는 입장을 정확히 전달했습니다. 지난 2005년 호남선 KTX 기본계획이 만들어진 뒤 대전시가 줄기차게 서대전역 경유를 주장해온 것도 아닙니다. 간헐적이었던 요구가 대전에서 지방선거 공약으로 등장한 뒤 개통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대규모 국책사업이 휘청되고 지역 갈등까지 번지고 있는데 가만히 보고 있는 정부만큼이나 야당도 소극적입니다. 호남과 충청의 민심을 의식한 듯 중앙당 차원의 대응은 없고 그나마 호남 충북권 의원들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원안이 충분히 수년에 걸쳐서 논의가 됐고 결론에 도달한 사안입니다. 이걸 그대로 수용할 걸로 저희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10년 전 KTX 분기점 논란 속에서도 천안 아산역 분기를 요구하다 정부의 오송역 분기 방침을 받아들여야 했던 호남. 눈물 젖은 호남선이란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이런 논란 속에서도 KTX 개통 날짜는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데 역세권 개발 같은 개통 대책은 지지부진합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예정 부지입니다. 호남 고속철 개통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코레일 측과 사업 예정자 간의 부지 사용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서 언제 착공할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당장의 환승 편의와 역세권 활성화에 대한 차질이 우려됩니다. 광산구와 협의를 거쳐서 국토부에 승인을 신청을 하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역 주변의 공폐가 정비 사업도 지지부진합니다. 송정역 반경 1km 안에 있는 공폐가는 모두 166가구. 이 가운데 4분의 3가량은 아직 구체적인 정비 계획이 없습니다. 사유재산이다 보니 공폐가 정비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호남 KTX 개통을 앞두고 37개 종합대책을 살펴보니 서남북권 버스 노선 정류소 이전이나
광주 인천 간 전기 직항로 개설은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특급 호텔이나 시내 면세점 유치, 아시아 음식문화지구 조성도 답보 상태를 보이는 등 개통 대책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간 영역에서 풀어가야 될 일들은 사실 저희들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죠. 옆에서 이제 독려하는 정도 수준밖에 할 수 없는 점이 있죠. 2달이 앞으로 다가온 호남 고속철 개통. KTX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소비를 촉진시키겠다는 광주시의 보관이 당장 실효를 거두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근무 시간에 신문 보고 잠자고 이런 모습이 공개돼서 비난을 샀던 진도 VTS 해경들에 대해서 1심 재판부가 평소 행위는 직무유기에 해당하지만 정작 세월호 사고 당일은 직무유기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초롱 기자입니다. 근무 시간에 엎드려 자거나 신문을 보거나 자리를 아예 비운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 해경들. 검찰은 이 같은 평소 근무 모습을 토대로 이들이 세월호 참사 때도 근무를 제대로 서지 않았다며 근무만 제대로 섰어도 세월호 승객들을 구조할 시간을 최대 18분 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해경 13명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던 4월 16일 아침 8시부터 9시 사이는 해경들의 직무유기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사고 직전 VTS 해경들은 근무 교대를 위한 합동 근무를 서면서 나름대로 근무를 하고 있었고 해경들의 잘못으로 세월호 피해가 확대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CCTV로 증거를 제시한 사고 2달 전의 근무 행태와 근무 기록 조작 등의 행위에 대해선 직무유기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센터장과 팀장을 제외한 관제사 9명에 대해선 부양할 가족들이 있다는 이유로 공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과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이 터무니없이 낮다며 해경들이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항소하겠다는 뜻을 곧바로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들이 택시에 치여 다쳤습니다. 고장난 신호등을 열흘째 방치해서 사고가 났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밤 11시 택시 한 대가 광주 도심을 달려갑니다. 갑자기 뛰어나온 보행자 2명을 택시가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택시 운전자 59살 서모 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고생 등 보행자 2명을 들이받은 것은 어젯밤 11시쯤. 이 사고로 여고생 17살 김모양이 머리에 골절상을 입는 등 보행자 2명이 크게 다쳤고 택시에 타고 있던 운전자 등 3명도 다쳤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서 씨가 제신호에 운전을 한 것은 맞지만 앞을 잘 보지 않아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부모는 다른 원인이 사고 피해를 키웠다고 말합니다. 원인이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택시도 이제 녹색 신호를 진행을 했었고 애들도 무단횡단을 하게 됐었고 원인이 신호등을 운행해서 사고 발생된 원인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사고가 난 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왕복 5차선 도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보행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신호등은 없는 상태입니다. 양쪽에 보행자 신호등이 있어야 하는데 학생들이 건너가는 방향 쪽에 신호등이 없다 보니 사고가 커졌다는 겁니다. 사고 장소는 열흘 전 또 다른 차량 사고로 신호등이 부서졌는데 경찰이 전국적으로 신호등 자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경찰도 수리업체 등을 더 재촉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빨리 더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게 공무원으로서 맞는 자세인데 또 이런 해당 업체가 수리를 빨리 하지 않는다고 강제로 다른 업체를 제가 개인적으로 선정해가지고 한다면 또 다른 민원이 나온단 말입니다. 피해자 부모는 경찰을 상대로 신호등 관리부실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오늘 낮 12시쯤 광주시 서구 농성동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태권도장에 가고 있던 초등학생 8살 김모군과 7살 동생이 1톤 화물차에 치였습니다. 이 사고로 7살 동생이 중상을 입어 뇌출혈 증세를 보이는 등 형제가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 53살 이모 씨가 시속 30km 이하로 운전해야 하는 스쿨존 도로에서 과속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까지 높아진 가운데 대학생들이 창업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창업을 꿈꾸는 대학생들이 투자자들 앞에서 아이디어 제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형 의류 건조기와 컨택트 렌즈 케이스, 신개념 방범창까지 들고 나온 아이템들도 가지가지. 고정된 창살이 물리적인 방어 역할을 수행을 하고 이 움직이는 창살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적 기능을 합니다. 호남과 제주 지역 창업 동아리들의 아이디어 경연장에는 각 대학을 대표해 22개 팀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특허를 출원할 정도로 창업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선배들의 성공에서 자신감도 얻었습니다. 저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되고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선배들이 길을 많이 닦아 놓으셨으니까. 비록 곧바로 창업하지 못하더라도 준비 과정에서 얻은 경험은 취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대학들도 동아리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창업을 해서 회사가 만들어지고 그 회사가 성공함으로써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하기 때문에 지난해 청년 실업률이 9%로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올해도 정년 연장 등의 영향으로 일자리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창업으로 눈을 돌리는 대학생들은 한층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새해 첫날 서설이 내린 데 이어 거의 한 달 만에 다시 눈이 내렸습니다. 내일까지 최고 8cm가량 내린다고 합니다. 김은수 기상캐스터입니다. 비가 금방 쏟아질 것 같은 꾸물꾸물한 하늘. 아침부터 비가 약하게 이어지더니 금세 눈으로 바뀌면서 주변이 흰색으로 물들어갑니다. 눈발이 제법 굵어지자 학생들은 우산을 방패 삼아 막아보지만 눈은 바람 사이로 계속 파고듭니다. 갑자기 이런 식으로 추워지고 눈도 많이 오니까 겨울을 갑자기 또 꺼내야 되는 불편함이 좀 있더라고요. 새해 첫날에 광주에 8.6cm의 서설이 온 데 이어 한 달 가까이 지나서야 다시 내린 눈. 올 1월 들어 두 번째로 온 눈은 종일 쏟아졌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되게 포근해가지고 눈이 안 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오늘 눈이 많이 온다 해가지고 되게 조금 당황스러운 것 같아요. 내일까지 예상되는 적설량은 광주 전남의 최고 8cm, 전남 남해안은 1에서 5cm가 되겠습니다. 영광과 장성에는 오후 2시부터 대설주의보가 내려졌고 잠시 후 밤 9시부터는 한평과 구례, 곡성과 담양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되겠습니다. 특히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큰 눈이 집중되면서 빙판진 곳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눈과 비는 내일 새벽 중에 모두 그치겠고 눈비가 그친 뒤에는 바람이 강해져 모레 아침까지 다소 차가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은수입니다. 한전 직원들이 공사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13명을 기소했습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전 한전 나주지사장 등 직원 7명과 전기공사업체 대표 등 6명을 모두 1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전기공사업체들은 매달 공사액의 2에서 4%가량을 현금화해 한전 직원들에게 상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지역 인재 채용을 사실과 다르게 부풀렸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나주 이전 후 첫 시행한 공채에서 광주 전남 출신을 다른 지역보다 우대해 뽑았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채용 인원과 채용 비율 모두 2, 3년 전과 비교해 오히려 줄어든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말 5급 신입사원 105명 가운데 16명을 광주 전남 출신 인재로 채용했다며 홍보성 보도자료를 배포했었습니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무죄 확정 판결과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했던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은 참담하고 답답하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권은희 의원은 성명에서 명백히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내용과 최종 수사 결과가 다른데도 사법부가 왜 이렇게 무책임하게 판단했는지 답답하다며 누구도 진실을 숨기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광주FC가 국내 전지훈련 일정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실전 훈련에 돌입합니다. 광주FC 선수단은 오늘 월드컵 경기장에서 구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프로필 사진 촬영을 하는 등 본격적인 새 시즌 시작을 알렸습니다.
광주FC는 다음 달 2일 일본 시즈오카에 캠프를 차리고 23일까지 일본 프로팀과의 연습 경기 등 실전 훈련에 나섭니다. 다음은 희망 2015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광역시 개업 법무사들이 244만 원을, 순천시 개업 법무사들이 170만 원을 기탁해 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